네, 저는 포컬로스 for Advanced Object Detection이라는 논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부터이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입력 데이터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과 그 객체의 리저널 데이터까지 분석을 하는 태스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는 두 종류의 디텍터가 있습니다. 먼저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스테이지를 가지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는 레저널 프로포절로 후보 객체 위치의 수를 좁혀서 배경 샘플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인 클래시피케이션은 해당 오브젝트 로케이션의 클래스를 예측을 합니다. 그 예시로는 RCNN 계열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이 두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픽처에서 위치와 물체 정보를 한 번에 뽑아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예시로 욜로랑 SSD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 아니 이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투스테이지 디텍터에서 투스테이지 디텍터보다 더 빠르고 심플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어크레시는 더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더 심플하고 빠른 원스테이지 디텍터가 투스테이지 디텍터만큼의 정확도를 보일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성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논문에서는 이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클래스 사이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클래스 임밸런스가 원스테이지 디텍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문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클래스 불균형이란 디텍터의 물체와 배경이 있을 때 물체에 비해서 배경의 수가 훨씬 더 많아서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걸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서는 풀포즈 스테이지에서 후보 객체 위치의 수를 좁혀서 배경 샘플을 거의 걸러내고 클래시피케이션 스테이지의 샘플링 휴리스틱스 등을 통해서 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의 밸런스를 유지시키는데 원 스테이지 디텍터의 경우엔 한 번에 이 객체의 위치 파악과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많은 후보 객체의 위치들을 프로세스해야 되고 비슷한 샘플링 휴리스틱 방법들이 적용된다 해도 학습 과정이 쉽게 분류된 백그라운드 샘플들에게 압도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클래스 임밸런스 대처 방법으로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포컬 로스인데요. 포컬 로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포컬 로스는 이진 분류에서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 모두 자주 사용되는 소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으로부터 변형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먼저 보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쉽게 분류 가능한 이그램플들도 적지 않은 로스를 발생시켜버려서 이 값들이 많이 더해지게 되면 레어 클래스를 압도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로 변형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가중치 팩터 알파가 들어가서 이진 분류에서 y는 1일 때는 알파를 곱해주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줍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또 포지티브, 네거티브 샘플 사이의 균형은 잡아주지만 이지 샘플, 하드 샘플 사이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지 샘플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고 하드 네거티브 이그 샘플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도록 알파 밸런스 C 로스를 수정을 하면서 모듈레이팅 팩터를 추가한 것이 포컬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밑에 있는 이지 네거티브 값들을 보면 로스 값이 원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는 0.1에서 포컬 로스에서는 0.01로 줄어들게 되면서 학습에 영향을 거의 안 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알파 밸런스드 베리언트 오브 더 포컬 로스는 어, 넌 알파 밸런스드 폼보다 약간 향상된 정확도를 보인다라고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기본 프로센트 비로스가 감마가 0 값을 가진 파란 선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이제 감마 값의 변화에 따른 probability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만약에 example이 잘 분류되지 않아서 이 PT 값이 작으면 이 모듈레이팅 팩터는 1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로스 값이 커집니다. 그리고 example이 잘 분류돼서 PT 값이 커지면 모듈레이팅 팩터는 0에 가까워지고 로스 값은 다운웨이티드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커싱 파라미터인 감마는 이지 이그젠플들이 다운웨이티드 되는 정도를 조절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클래스 인바런스와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요. 기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은 초기화를 할 때 디폴트로 y는 마이너스 1 또는 1에 대해서 동일한 확률을 가지도록 초기화가 됩니다. 그런데 클래스 임밸런스 상황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버리면 프리퀀트 클래스에 대한 로스가 토탈 로스를 압도해버리고 학습 초기에 인스테빌리티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오브젝트의 모델이 추정한 확률이 P에 대한 개념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프라이어라고 이름 붙이고 파이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 파이는 학습을 시작할 때 레어 클래스에 대한 모델의 P를 위한 개념으로 이 P를 모델 초기화 시에 더 낮게 만들어서 레어 클래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헤비 클래스의 인버런스의 경우에는 포스 앤 B, 포컬로스 모두 프라이어를 통해서 트레이닝 스테빌리티를 개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컬 로스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레티나 넷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레티나 넷 모델은 백본 네트워크와 두 개의 태스크 스페시픽한 서브 네트워크로 구성된 싱글 유니파이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이 백본은 컨볼루션 피처 맵을 계산하는 것으로 레즈넷과 FPN, 피처 피라미드 넷을 친 것을 말하고요. 첫 번째 서브넷인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은 100번의 이 아웃풋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두 번째 서브넷인 박스 리그레션 서브넷은 컨볼루션을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진행합니다. 이제 한 장르씩 자세히 살펴보면 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네트넷의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을 했는데 네트넷의 아키텍처의 윗부분에 FPN을 구축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P자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의 레벨은 P3에서 P7까지를 가지고 있고, 이, 이 모든 피라미드 레벨들은 256개 채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객체를 인식할 때 사용이 되는 앵커 박스인데요. 이 앵커 박스는 입력 영상에 대해서 객체가 있을 법한 곳을 설정을 하는 박스인데요. 어, 이 이 특정 영역을 포괄하는 박스에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학습을 통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앵커 박스는 각 피라미드 레벨에서 세 개의 종이 1대2, 1대1, 2대1 값을 가지고 더 덴서한 스케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각 피라미드 레벨에서 2의 0승, 2의 3분의 1승, 2의 3분의 2승의 앵커 사이즈 3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박스는 레벨당 서로 다른 세 개의 넓이와 세 개의 종이로 구성이 된 총 9개의 서로 다른 인코박스가 생성됩니다. 이 각 인코박스에는 K개의 원합 벡터 클래시피케이션 타깃과 4벡터 박스 리그레이션 타깃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K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개수를 얘기하고요. 어, 만약에 그라운드 트루스 오브젝트와의 IOU가 0.5보다 크면 그라운드 트루스 오브젝트 박스에 할당을 하고 이 값이 0.5보다 작으면 백그라운드에 할당을 하면 그리고 이 박스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엔트리만 1, 나머지는 0으로 채우게 되면서 한 개의 오브젝트 박스에만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 것에도 할당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해당 인풋 박스는 학습 과정에서 무시하고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박스 리그레이션 타겟들은 각 앵커 박스와 할당된 오브젝트 박스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브넷인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은 각각 A 앵커와 K개의 오브젝트 클래스들에 대해서 모의체가 존재할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어, 이 서브넷은 FPN 레벨에 각각 붙어 있는 작은 클릭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파라미터들은 모든 피라미드 레벨에서 공유를 하게 되고, 이걸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피라미드 레벨에서 C 채널을 가진 P점의 인풋을 넣으면, 서브넷에서는 각 스피터에서 4개의 300x3 컨볼루션 레이어와 렐로 활성화가 적용이 되고, 음, 마지막에 KA 필터의 3x3 컨볼루션 레이어에 어, 시그모이드 활성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논문에서 C는 256 AMP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서브넷인 박스 리그레션 서브넷은 어, 이 앞에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과 병렬로 연결이 되어서 각 피라미드 레벨의 또 다른 작은 FC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각 앵커 박스와 해당된 오브젝트 박스와의 오프셋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은 어, 마지막에 스페이셜 로케이션만 4A 리니어 아웃풋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과 동일합니다. 이 4개의 아웃풋은 각 스페이셜 로케이션당 A개 앵커들에 대해서 앵커와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사이의 연관 오프셋들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서브넷은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과는 분리된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인퍼런스와 트레이닝인데요. 먼저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각 레벨에서 탑스코어링 하는 1000개의 박스 프레딕션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라미드 레벨에서의 프레딕션은 최종 디텍션을 위해 스레스홀드 0.5의 넌 맥시멈 세퍼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중복한 예측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다음 포커로스는 클래시피케이션 서브넷의 아웃풋의 로스 계산에서 사용이 되고 이 감마가 0.5에서 5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들 중에서 감마가 2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 이것은 학습 시에 이 포클로스는 각 샘플 이미지에서 모든 앵커들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탈 로스는 이 모든 로스 값을 더하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에 할당된 앵커 수로 정규화를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 실험이 레진의 50fpm하고 레진의 101 fpm 두 개의 백번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을 하고 이미진의 1K로 베이스 모델을 프리트레인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는 최초 학습할 때 모든 앵커의 라벨을 포어그라운드에 대한 컨피던스 값으로 실험에서는 0.01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백그라운드 앵커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학습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옵티마이제이션은 SGD로 학습을 하는데요. 8개의 GPU에서 싱크로나이즈드 SGD로 학습을 하고 GPU당 배치 2개가 있어서 총 배치 16개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모델은 공원방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학습률은 일단 능미, 호리즌탈 이미지 클리핑,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웨이트 위치는 0.000이 모멘텀 0.9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총 트레이닝 로스는 포컬 로스에다가 박스 리그레션의 스탠다드 스몰스 에번 로스를 더해서 계산해 줍니다. 학습 시간은 모델에 따라서 1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실험의 결과입니다. 모든 실험은 포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성능은 AP, Average Precision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 여러 알파 값에 따른 로스를 확인해 보면, 알파가 0.7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고, 이 오른쪽에는 여러 알파와 감마 값을 조합으로 실험을 했을 때, 알파가 낮아질수록 감마 값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실험값들 봤을 때 알파 값보다 Y 값을 바꾸는 것의 이득이 훨씬 컸고 이에 따라 알파의 베스트 레인지는 0.25에서 0.75 사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이 포커로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수렴한 모델에서 로스의 분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가 normalized 된 로스를 로이스트부터 하이스트까지 정렬을 해서 그린 포지티브 샘플들에 대한 그래프이고, 오른쪽이 네거티브 샘플들에 대한 로스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포지티브에 대해서는 감마 값이 바뀌어도 비교적 비슷한 그래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감마의 영향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감마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큰 가중치 값이 하드 네거티브 이그샘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 실험에서의 디폴트 세팅이 감마가 2인 건데, 이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로스가 매우 적은 샘플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컬로스는 효과적으로 이지 네거티브의 효과를 줄이고 하드 네거티브한 이그샘플들에 집중력을 쏟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와 어크레시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면 이 왼쪽 테이블을 보면 더 큰 이미지를 사용하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으면서 이미지가 커져도 속도가 충분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소터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 레티나넷이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를 모두 합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클래스 임밸런스를 원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가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성능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을 주요 옵스터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포컬 로스를 제안했는데요. 프로센트에서 대부분의 이지 네거티브 로스를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하드 이그램플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플리 컨볼루션을 원스테이지 디텍터인 레티나넷을 디자인을 해서 여러 실험을 통해 폭포 데이터 스타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